안녕하세요. 다하입니다. 맥주와 사람을 좋아하고 다정하고 무해한 삶을 조치며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것들을 부지런히 곁에 두되 제일 사랑하는 건 스스로가 되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떠났던 일본 여행의 매력을 느끼고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체 사람을 좋아하는 데다 이제는 술도 좋아하게 되어버렸는데 일본은 혼자서도 그 두 가지를 편하게 즐길 수 있어 보였거든요. 공부를 시작하고 한 달 뒤 혼자 떠난 열흘간의 교토는 분에 넘치게 행복했습니다. 걷는 것만으로 들떴고 맥주 주문과 몇 개의 사투리 정도 겨우 할 수 있었던 저를 모두가 다정히 챙겨주었어요. 이 사람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었습니다. 여행을 마친 후에도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갔고 그 핑계로 다시 몇 번이고 교토로 떠나오면서 자연스레 교토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오게 되었고 이제 막 1년의 교토 생활을 해냈어요. 덕분에 교토의 사계절을 전부 볼 수 있었습니다. 타지에서의 혼자살이는 대체로 평화롭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쉽게 마련된다는 사실이 후련하고 자유로우면서도 내가 나를 놓는 순간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외롭고 고되기도 합니다. 마침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우르르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하고 일을 확장하고 있는 걸 보면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의 품을 조금씩 늘리며 살고 있지만 아직 멀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대체로 평화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내가 선택한 삶을 내가 꾸준히 지켜가며 살고 있기 때문이고 고개만 돌리면 좋아하는 것들이 두 팔 벌려 환영해주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좋아하는 걸 함께 좋아하는 사람들과 쉽게 만나질 수 있는 곳에 산다는 것만으로 주름졌던 마음이 반듯해지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새로운 비자를 받아 조금 더 교토에 머무르게 된 지금 계속 이곳에 있을지 계속 이 일을 하게 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편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벚꽃이 지고 수국이 차츰 꽃을 피울 무렵이면 곳곳에서 맥주 이벤트가 열리고는 합니다. 교토의 여름은 뭐랄까, 일본 여름 하늘 특유의 청명함이 있잖아요. 그게 이 아플 정도로 따가운 햇빛 때문인 걸까 생각하게 만들 정도로 더운데요. 그래서인지 맥주를 마시기 정말 좋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교토 브루잉의 축제를 시작으로 5월은 매주 주말 맥주 이벤트에 다녀왔어요. 이번 영상에는 총 3군데의 맥주 축제와 제가 좋아하는 공간의 축제까지 담아보았는데요. 지금 보이는 곳은 오사카에서 열렸던 크래프트 비어 라이브라는 이벤트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라 조금 아쉬웠지만 좋아하는 사토미상이 부스에서 일하고 있다길래 얼굴 볼 겸 놀러 갔다 왔어요. 확실히 교토보다 오사카가 행사품이 크더라고요. 오사카는 물론 효고, 시가, 교토, 와카야마 등 간사이 지역 60여 곳의 양조장이 모인 행사였습니다. 한 장에 500엔짜리 티켓을 3장 사서 조그만 플라스틱 잔에 들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렸어요. 동행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싶기는 했어요. 서로 다른 걸 주문해서 나눠 마시는 재미도 있고 조금 더 편히 공간에 녹아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고심해서 골랐던 세 잔의 맥주가 전부 성공적이었다는 게 좋았어요. 빗속의 이벤트도 꽤나 낭만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축제는 동행을 구해서 함께 했습니다. 때마침 유튜브에 오랜 구독자님이 교토에 놀러와 주셔서 짧은 여행이지만 교토의 현지 분위기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안을 드렸어요. 날이 맑아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인 옥토버 페스트라는 이름의 교토 기반 지역 맥주 행사예요. 4인이라는 지역에 카스가 진자라는 신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신사 안에서 맥주 행사를 연다는 게 신선하기도 하면서 동네 축제 느낌이 물씬 나는 게 이곳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작년에도 한번 왔었는데 그때는 퇴근하고 들르느라 밤 풍경만 볼 수 있었던 게 조금 아쉬웠거든요. 올해는 날 좋은 휴일에 느긋하게 남맥을 즐길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마침 일터 동료들도 만나서 다 같이 안부를 나누면서 축제를 즐길 수 있었어요. 확실히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볼거리도 많고 날씨도 좋고 반가운 사람들 투성이고 그 모든 게 전부 축제구나, 놀러 나왔구나 하는 느낌이 들게 만들던 순간이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부각이라고 부르거든요. 안주로 김부각을 먹는 걸 좋아해서 짓게 된 이름입니다. 부각님이 가져와 주신 카메라가 굉장히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모두에게 예쁜 추억을 남겨주었답니다. 이 영상을 빌어 또 한 번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런 맥주 행사들을 보고 있자면 크래프트 맥주를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선 와, 좁은 시장인 줄로만 알았는데 맥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앞에 살아 움직이잖아 하는 어쩐지 감격스러운 마음도 들고 좋아하는 걸 계속 좋아해도 되겠다는 이상한 자신감도 솟고는 합니다. 그런 감각을 살고 있는 동네 안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게 참 귀하고 행복했던 순간이었어요. 사람은 결국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의 모습이 바라는 모습과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계속 향해서 있다 보면 적어도 그곳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스스로의 기준이 세분화되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 꿈을 물어보면 귀엽고 무해한 할머니라고 답하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우선 스스로 생각하는 귀엽고 무해한 어른의 정의를 내려두어야 하고 그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가지치기가 필요해집니다. 마음의 여유를 위해 체력을 기르고 경제적 여유를 갖기 위한 노력을 한다든지 다양한 이들을 만나면서 나와 결이 맞는 사람을 알아채는 힘을 기른다든지 작은 것에도 감탄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환경 가까이 나를 데려다 둔다든지요. 4인 옥토버 페스트 날은 마침 제 친구네 가게에서도 축제를 여는 날이었습니다. 한창 일본어를 공부하며 다니던 여행 때 자주 묵던 이자카야 겸 게스트하우스인데요. 일본에서 보낸 첫 연말연시의 추억도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모로 제게는 교토의 낭만 같은 곳이라 잊을만 하면 찾아가게 되는 곳이기도 해요. 새해를 함께 보냈던 단골 손님들과 간만에 안부를 나누고 마침 여행을 와 계시던 한국분도 만나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도미토리로 운영되는 2층에도 플리마켓처럼 여러 가게들이 입점해 있었습니다. 기타와 플룻 반주에 맞춰 다 같이 노래를 부르고 잔을 부딪히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잔잔하게 행복이 스며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이래서 교토에 왔었지. 내가 이 동네를 이래서 사랑했었지. 하고요. 가끔 제 삶의 궤적에 관해 궁금증을 가지고 이런저런 질문을 던져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위 어른들의 말을 의문 없이 따를 만큼 스스로가 착하지 않다는 걸 조금 늦게 깨달았고, 해보고 싶은 일이 생겨도 그걸 위해 다른 이들이 정석처럼 밟아가는 단계를 쉽게 믿지 못했어요. 내가 되고 싶은 건 라디오 DJ인데 그걸 위해 아나운서가 되라는 말을 따르고 싶지 않아서 당장 방송이 가능한 플랫폼을 찾아보는 시기였지요. 납득이 되지 않으면 쉽게 움직이지 않으려는 성향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자꾸 저를 예상치 못한 길로 보냈습니다. 자주 궁핍했고 자주 외로웠으며 부모님과도 자주 부딪혔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오롯한 나다움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스스로 즐거웠다고 말할 수 있는 경험도 부지런히 쌓아가는 중 같고요. 지금 교토에 와서 살고 있는 것 또한 제게는 그런 과정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조금 어려운 날이면 나는 내가 가장 잘 챙겨줘야 하고 내 삶은 그런 내가 살아내는 것이라고 가짐을 다잡습니다. 그러다 보면 굳이 애써서 남의 꿈을 꿀 필요도 남의 후회를 대신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적당히 귀를 막고 적당히 시야를 좁혀가며 나만을 위한 선택을 하는 법도 익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기에도 꽤나 모자른 시간이니까요. 불안하지만 제가 지난 선택들을 후회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이 불안과 함께 잘 살아볼 궁리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맥주를 왜 사랑하게 되었는지에 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원래는 이번 영상에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마치 의린의 삶과 닮아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은 귀여운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어떤 방향을 향해 서 계신가요? 분명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답이 나올 테지요. 고되고 피로할 때면 그냥 정답이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결국에는 정답이 없는 삶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각자의 답을 열심히 꾸려가며 지내보자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받고 있는 응원만큼이나 저 또한 여러분의 삶의 모양과 결심을 빠짐없이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줘요. 다하였습니다. 안녕.それが運命が知りたかったら飛び込んでみるしかないよ。